개같은 자식! 예. 제 어디가 또 맘에 안 들어 그리 말하시오. 아니, 전에 말한 제자는 말이야. 아,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 온다 한 것 같은데 역시 선녀 밑에서 굳은 일 다 해본 선배분이라 그런지 현명하오.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잠적하다니. 너 진짜 굳은 일이 뭔지 보여줘? 내가 얼마나 그 새끼한테 잘해줬는데. 배은망도 큰 놈 살아는 있나? 에휴. 어떻게 잘해줬소? 네가 나의 다정한 면에 대해 뭘 알겠니? 그거야 다정한 면을 보여줘야 알겠지요. 너 하는 거 봐서. 에? 이 카드는 카드의 정체는 다음에 알려주고. 자,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한다. 고르기 어려울 땐 왼손에 화면에 갖다 대고 파장이 맞는 듯한 카드를 찾아보렴. 두 번째, 영상에 적용된 타임 스탬프를 통해 네가 선택한 카드 번호의 타임라인으로 이동하면 돼. 세 번째, 이 선녀님의 타로 리딩을 듣고. 네 번째, 리딩이 인상 깊다?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면 고맙겠어. 자, 그럼 마음에 드는 카드 선택할 시간 줄게. 번호 랜덤으로 해서 10초 후에 공개할 테니까 잘 골라봐. 자, 번호 확인하고 가.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너도 나처럼 짜증나게 만드는 놈이 있구나? 1번 뽑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해 답답한 그 자식의 현재 상태, 상황을 알려줄게. 이 자식 봐라. 너한테서 떠나서 자유롭게 노다니다가 머지않아 바로 후회로 투탄 아이구나? 이거 듣고 넌 그 자식은 절대 후회할 놈이 아닌데요? 싶을지 몰라. 카드 모양새 보니 그래 보여. 먼저 맨 처음 카드로 여왕제 카드 보이지? 얘 너랑 한바탕 멀어지고 난 이후 누가 봐도 얼굴 폈다 소리 들을 정도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보냈다 해. 특히 SNS 같은데 자기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요 하고 대놓고 티를 낸다던가? 티를 안 내더라도 그 아이 주변에 연락 오는 친구들이 엄청 많고 시끌벅적한 모습이 보여. 논팽이처럼 맨날 술 퍼마시고 놀러다니고 다른 이성들에게 추파가 많이 올 만큼 매력과 자신감이 가득 찬 상태였다네. 근데 이거 듣고 배 아파하긴 일러. 그 다음 카드들이 참 가관이거든. 얘가 겉으로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척하는 모습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지. 돈이든 인기든 약속이든 뭐 하나 풍족하지 않았던 게 없던 아인데 갑자기 이렇게 혼자 남고 세상과 단절되는 모습이 참 신기해. 한마디로 후폭풍 제대로 왔어. 아주 너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이 악물고 참으면서 잠 못 이루고 진짜 불면증처럼 밤새서 널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 근데 이 자식이 하는 후회가 너에게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너에게 못할 짓 해서 사과하고 싶다 처럼 너를 위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아 걔랑 조금만 더 사귈걸, 걔 없으니까 너무 외롭다, 걔랑 그래도 스킨십은 잘 맞았는데 처럼 자기 자신의 외로움, 결핍을 위주로 생각하며 허탈해하고 있어. 아유, 사람 질이 좀 나빠 보인다. 이 데빌 카드를 모아서 진짜 너한테 올감해져 있음을, 특히 육체적으로 많이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야. 이 행맨 카드와 데빌 카드의 조합을 놓고 봤을 땐 걘 네 근황을 몰래 거의 습관처럼 들여다보고 있을지 몰라. 자기 의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끊을 수 없는 습관처럼 너를 찾는 거지. 너도 개자식이라고 말할 만한 아이인데? 아파도 1번 뽑은 아이들이 아프겠지. 왜 지가 아프다고 이렇게 음침하게 이러고 있대. 뭐 또 다른 경우의 수 중 하나는 이 친구가 군대든 엄청 바쁜 회사 일이나 공부로 어딘가에 극심하게 올감해져 거의 노예처럼 일만 하고 있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순 없고 생활 패턴은 불규칙적이어서 계속 예민해지고 어떤 자극에도 쉽게 멘탈이 흔들릴 만큼 정신적으로 쇠약해졌다 해야 하나? 어쨌든 심리적인 후폭풍이나 환경적인 문제든 어떤 이유로든 그 아이 지금 너가 힘들었던 것만큼 충분히 힘들고 아파하고 있다고 하네. 꽃이다 정말. 그럼 자세히 들어가서 이 자식이 너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행동력이 있을지 알아보자고. 아까 나왔던 카드들이 중복으로 나오네? 얘 좀 자격지심 있는 아이인 것 같아. 내가 초반에 그 아이 미친듯이 잘 사는 티 내려고 발버둥 친다 했잖아? 근데 그게 자격지심에서 오는 행동이었다네? 그 아이는 너를 엄청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멋지고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너를 보면서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을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애써 괜찮은 척 합리화를 미친 듯이 했다고 해? 이런 거 보면 너가 옆에서 막 좋은 일 있거나 잘한 거 있어도 있는 그대로 축하해주지도 않고 리액션도 적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너만 보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주눅들게 되어서 아예 자기 방어적으로 너를 계속 속으로 내려치기, 평가절하하고 있는 중이라네. 비겁하다 비겁해. 이런 놈들이 진심으로 생각해주며 곁에 남는 애들이 있겠냐? 에휴. 웃긴 게 다음 행동력 카드를 보면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나오네. 걔 한창 사람들이랑 어울리던 시기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조금만 더 내가 멋져지면 바로 1번 아이한테 돌아가야지. 1번 아이는 내가 돌아가기만 해도 당연히 반갑고 좋아해서 바로 받아주겠지? 하면서 착각했던 것 같아. 이 역동적인 전차 카드처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대뽀로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을 것 같아. 근데 다행히 그 다음 카드, 은둔자 카드에서 나타나듯 한순간에 그 의지가 꺾였대. 이걸 보아서 그 아이 진짜 집이든 어디든 혼자 틀어박혀서 외로워하고 너를 몰래 보는 게 딱 보이네. 이렇게 태세 전환이 확 된 이유를 꼽자면 너가 자기한테 신경을 딱히 안 쓰는 것 같아 보여서래. 자기를 그리워하거나 신경 쓰는 게 하나도 안 보이고 묵묵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괜히 심술나면서도 멋져 보이고 그러면서도 현타도 오고 그런 것 같다야. 카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냥 찐따 같은데 이런 애랑 엮이지 마. 너까지 물들어.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자식은 너를 만만하게 보고 다시 잘 지내보려고 했다가 잘 나가는 널 보고 기세가 꺾여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단 말씀. 이렇게 카드들이 그 아이가 다 잘못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는데도 아직 한이 안 풀린 1번 아이들을 위해 내가 좋은 점 카드 한 장 뽑아줄게. 이야 기가 막히네. 바보 카드. 너 그 자식한테 신경 쓸 시기는 곧 지나갈 거야. 곧 너에게 새로운 목표나 이상향이 생겨서 거기에 정진하게 될 테야. 옆에서 그 자식이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근황을 알리며 간접적으로든 너한테 뭐라 하더라도 너는 이 바보처럼 귀 닫고 눈 닫고 너의 새로운 꿈을 쫓아가게 될 거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좋은 운의 흐름이 시작될 시기라고 하니까 네 주변이나 한번 잘 둘러보라고. 알겠지? 그럼요. 요약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건 일상에 만족스럽지 않은 뭔가가 있어서라 해. 네 일상이 괜찮다면 그 자식이 생각나지도 괜히 아쉽지도 않을 테야. 딱 오늘까지만 미워하고 스스로를 정돈하며 새 출발하거라. 알겠느냐?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너도 나처럼 짜증나게 만드는 놈이 있구나. 2번 카드 뽑은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한 그 자식 현재 상태, 상황을 알려줄게. 야, 얘는 카드만 봐도 숨이 턱 막힌다. 이번 영상 주제가 너한테 상처 주고 떠는 놈에 대한 거잖아? 그런 나쁜 놈들에도 뭐 바람을 폈다던가 거짓말을 했다던가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번 뽑은 아이들이 지금 빡쳐하는 그 자식은 좀 고집센 씹 꼰대 스타일? 만약 너랑 사귈 때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면 너랑 헤어지고 나선 그렇게 변했대. 일단 그 아이는 완전 우직한 보수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됐어. 1번 카드에 나왔던 놈처럼 막 어디 쏘다니는 거 좋아하거나 음주 감호 즐긴다던가 하는 그런 뺀질한 놈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일 하나 계획 딱딱 세워가지고 처리하고 인생에 큰 굴곡을 만들려 하지 않은 마음이 커졌다는 거지.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첫 번째 카드로 나온 걸 봐선 그렇단 거야. 예전의 운명 흐름도 지금의 운명 흐름도 계속 똑같이 쳇바퀴 돌듯 돌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걔 딴에는 너와 있었던 일들을 그저 내가 겪고 이겨내야 할 운명의 사건 중 하나, 경험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내려두고 자기 일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 운명론자야 뭐야? 정리가 왜 이리 빨라. 근데 최근 들어 그 아이의 그런 무던한 인생 흐름을 뒤흔들 만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 이게 다른 이성이 생긴다는 느낌보단 얘 직장을 옮긴다던가 취업을 한다던가 새로운 모임에 든다던가 타지에 살던 아이라면 가족들이 있는 본가로 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어떤 새로운 단체에 속하게 된다는 거지. 갑작스럽게 오게 된 변화라 자기도 당황스러울 거래. 일단 거기에 속하게 되면서 적응하는 데 힘이 들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 근데 그 단체에서 그 아이가 좀 지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편에 속할 것 같은데 누구도 못 말리고 말 안 통하면 찍어 누르는 성향 때문에 다들 걔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해. 사내 분위기 불편하게 하는 꼰대 팀장 같은? 평생 외로울 팔자네. 카드 전체적으로 너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보이고 자기 자신의 안위?
성공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 개인주의가 강한 느낌? 야, 너랑 같이 있을 때도 이랬니? 그랬으면 잘 참았다. 고생했어. 그래도 걔가 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돌아와서 잘못을 빌 행동력이 보일지 한번 볼까? 그 아이 일단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 러버스 카드가 말해주듯이 너와 있으면 대화도 잘 통하고 너처럼 매력적인 애랑 함께 할 수 있다니 할 정도로 너한테 빠졌었대. 심지어 이렇게 묻어난 사람이면 좋아하는 속도도 천천히 점진적이었을 것 같은데 생각과는 다르게 너를 처음 보자마자 아니면 대화하다 한순간에 계획이 없었던 사랑이 찾아온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들어올 정도였다네. 너에게 상처를 줬던 게 아마 너랑 다른 한계를 저울질하면서 하나에 올인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 그 다른 한계가 공부나 일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걔 딴에는 너만큼 소중하면서도 지켜야 할 뭔가가 있었다 하네. 그래서 자기 고집 부릴 수밖에 없었고 이번 뽑은 아이들도 자기만큼 고집 세다고 느꼈대. 둘 다 서로 관계에 대한 안정, 행복을 바라보는 건 똑같았지만 관점이 너무 극과 극으로 달랐어서 어쩔 수 없이 다투다 헤어진 것 같아. 근데 이 친구 좀 많이 냉철하고 이성적인 아이일 줄 알았는데 여기 행동력 카드를 보니까 좀 짠하네. 처음엔 이 전차 카드처럼 너에게 아무 생각 없이 연락해볼까 했대. 왜냐면 너만 생각하면 밤잠 설치고 불면증 올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머리를 찌를 듯한 두통이 왔다고 하는데 널 외면하고 싶어도 계속 떠오르고 예전 생각만 하면 또 돌아가기에는 자기도 힘들고 버겁다 하고 특히 문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듯 밤에 이불킥을 많이 한다고 해. 너만 생각하면 힘들고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새벽 감성을 끄집어서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다시 시작해도 잘할 자신이 없다면서 추억으로 남겨버리겠다는 식의 결론을 낸 것 같아. 한마디로 자포자기. 자신의 속내를 절대 너한테 드러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 너한테 연락을 하거나 행동을 취한다? 그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뭔가 연애 감정 외에 특별한 목적? 의도가 있는 찌름일 수도 있을 테야. 괜히 엮였다간 네 머리털만 빠질걸? 알겠지? 이렇게 카드들이 그 아이가 잘 못 지내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아직 한이 안 풀린 이번 아이들을 위해 내가 조언점 하나 뽑아줄게. 스트렝스. 지금 너가 힘들어하고 있는 너의 감정, 원망, 증오와 같은 감정들 있잖아? 좀 오래 갈 것 같대. 매일을 찝찝하게 살 수도 있을 테야. 하지만 스트렝스 카드의 키포인트. 너 특유의 지혜와 인내심으로 잘 참아 이겨낼 수 있다고 해. 그 노력의 끝엔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괜히 그런 이상한 자식 한 명 때문에 곧 너한테 들어올 좋은 운 흐름을 놓치지 말도록. 알겠지? 그럼 여우 요약해. 자신의 입맛대로 상대를 자꾸 바꾸려 하고 못마땅해 하는 그 아이 곁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떠나갈 테야. 걱정 말거라. 그 아이까지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느냐. 넌 너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하거라. 알겠느냐?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너도 나처럼 짜증나게 만드는 놈이 있구나? 3번 뽑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해 답답한 그 자식 현재 상태, 상황을 알려줄게. 이 아이 머리가 좀 꽃밭이네? 아니 3번 뽑은 아이들도 나름 그 아이한테 상처받아서 걔도 똑같이 힘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는 거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얘 너무 해맑아 보인다.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이게 대가리 꽃밭이지만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머리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일단 첫 번째 바보 카드랑 세 번째 썬 카드만 봐도 엄청 천진난만해 보이지? 이 아이는 너랑 끝맺음 할 당시에 자기만의 이상을 쫓느라 너를 신경 쓰지 못했던 점이 컸던 것 같아. 자신의 성취, 목표, 이상들에 눈이 멀고 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지던 시기여서 카드 이름대로 바보처럼 지가 낭떠러지로 가는 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지. 이 아이 이런 고집이 함께하는 초반에는 잘 몰랐을 거고 사실 실제로 그렇게 고집이 센 아이는 아니었을 텐데 그 아이의 인생만을 놓고 봤을 때 새로운 것에 눈 떠서 그거를 향해 맹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 흐름이 들어왔대. 그리고 현재 모습을 봤을 때에도 이 스타카드처럼 우물한 개구리. 고개를 들면 알 수 있는 자신을 비춰주는 별들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물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지. 즉 아직도 그 아이는 너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 이 친구 좀 예술하는 아이인가?
내면 세계가 좀 복잡하고 강하고 색깔이 좀 짙은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레이를 못하는 듯하고 그러면서 너한테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 대체 뭐에 집중하고 있길래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거래? 뭐에 중독된 건가? 어쨌든 그 아이의 그 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 썬카드가 승리, 성취를 의미하는 타로 카드들 중 가장 좋은 기운의 카드임을 봐서 안타깝게도 좀 성공할 거라고 봐. 그래도 그나마 얘가 그 일을 해결하고 난 후에나 해결하기 막바지부터는 너에 대해 생각을 하긴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3번이한테 내가 왜 그랬지? 너무 미안하다. 이런 후회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해보니 이 일하느라 3번이를 냅두고 왔구나. 다시 돌아가서 챙겨야겠다 하는 느낌의 사고라 해야 하나? 좀 뭔가 그림 그리려고 준비물을 바리바리 쌓았는데 제일 중요한 종이를 안 들고 와서 당황하지 않고 가지러 다녀올게요 하는 그런 모먼트? 난 사실 리딩하면서도 이 친구 내면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쉽게 말해서 너에게로 금의 환영한다고 할 수 있지. 에휴, 겁나 눈치 없는 눈새네. 진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서 다시 받아줄 거라 생각하나? 근데 이 아이는 너의 입장을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꼴리니까 다시 돌아가겠어. 이렇게 성공한 나니까 당연히 받아줄지도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움직일 모습이 보인다. 이 경솔한 아이를 어쩌면 좋니? 아니, 이런 애가 진짜 있긴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도 걔가 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너에게 행동력을 보일지 마저 볼까? 혹시 걔 너랑 헤어지게 된 게 이성 문제니? 아니다. 일단 먼저 그 아이가 바라보는 너의 이미지는 비밀스럽다. 신비주의. 평소에는 엄청 이성적이고 냉철한데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한번 감정적이어지면 밑도 끝도 없다. 신경질적이다. 즉 전체적으로 좀 예민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았을 테고 진짜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걔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좀 썩히고 있었을 수도 있겠어. 아니면 너가 그런 타입일 수도 있고. 그래도 너를 좀 새 출발하고 싶은 대상으로 보고 있긴 해. 이 풀카드 보이지? 너한테 냉정하게 까이더라도 새로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 너와의 관계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 진짜 천진난만 하네. 자, 그럼 이제 행동력 부분인데 솔직히 처음에 했던 말 이어서 하자면 그 아이 혹시 지금 썸 타는 아이가 있는가? 만약 이성 문제로 헤어졌던 아이들이라면 얘가 이리저리 간보다가 일단 네가 성격적으로는 안 맞지만 더 외적으로 이상형에 가까워서 너한테로 돌아간다고 해. 이런 리딩은 기분 나쁘니까 바로 넘어가고, 만약 이성 문제로 헤어진 아이들이 아니라면 그 아이가 아까 말한 듯 자기 할 일에 미쳐 있다가 너를 떠올리며 너를 만나기 위해 이리저리 시간과 노력을 조절하게 될 거래. 그런 후 적극적으로 너한테 다시 다가갈 거라고 하는데, 앞에서 내가 얘를 대가리 꽃밭이라고는 했지만 이번에 연락할 땐 그래도 너랑 다시 만나는 게 힘들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고 감안하고 용기 내서 연락하는 거라곤 하네. 그래도 이 선녀님은 멍청한 이 자식 용서할 수 없다. 너도 이 리딩 들으면서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네가 걱정을 한시름이라도 더 내려놓을 수 있게 이 선녀님이 조언점 카드 한 장 뽑아주지. 전차 카드가 또 나온 걸 봐선 일단 그 아이 너한테 연락 100% 올 거야. 근데 이걸 너가 받아주라는 건 아니야. 둘 사이 관계의 비전을 보고 들이대는 건 그 아이만의 생각이고 선택인 것뿐이지 너는 너만의 선택을 해야 해. 알겠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넌 이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손해보려면 손해보지 이득 볼 수 있는 건 없을 거라고 해. 과거는 과거로만 남겨두고 너는 너만의 방향을 잡아서 거침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갈 대로 가니까 이 전차 카드의 호랑이 기운 탁탁 받아서 매몰차게 차고 오셔. 알겠지? 그럼요. 요약해. 이런 멍청한 아이는 상대할 가치도 없어. 너를 진정 사랑하고 들여다봤다면 너의 소중함에 대해 진작 알고 절대 떠나지 않았을 테야. 그 아이가 다가오더라도 정리했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알겠느냐?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너도 나처럼 짜증나게 만드는 놈이 있구나? 4번 뽑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해 답답한 그 자식. 현재 상태, 상황을 알려줄게.
일단 이 아이 같은 경우엔 심성이 막 나쁜 애 같진 않다. 지금까지 리딩한 번호들 중 유일하게 자기가 잘못했던 거 돌이켜보면서 뉘우치고 있는 아이야. 너랑 뭔가로 싸우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 특히 이 운둔자 카드를 봤을 때 얘는 사실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하고 스스로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너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한 죗값을 충분히 치렀다고 한다. 그래서 너에게 용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잘 지내는 거 같아서 딱히 연락을 안 취하고 있다 해. 괜히 네 SNS 보면서 너와 같이 있는 다른 이성들을 보며 질투하고 쳐내고 싶어하고 살짝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보이기도 하네. 매지션 카드도 그렇고 뒤에 바보 카드도 그렇고 전부 시작, 잠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기가 다시 노력하면 안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희망을 품고 있어. 그래도 앞선 번호들에서 리딩된 놈들은 막 자기가 딱히 노력 안 해도 넌 나랑 다시 사귀어줄 거지 하는 인간도 많았었고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만나줄 거잖아 하는 허영심 가득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4번 뽑아준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는 그래도 노력다운 노력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끝냈다고 해. 그래서 아마 지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술 마실 때 나 4번이랑 다시 만날 생각이다? 말까지 했을 수 있다는데 주변 아이들은 그걸 또 긋고 말리지만 그 아이는 그런 거 개무시하고 너에게 다가갈 모양이야.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이잖아. 그럴 때 자기 실수를 돌이켜보고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나마 4번 아이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람이 좀 됐다 됐어. 하도 앞에서 이상한 쓰레기들 많이 봐서 그런가 이런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에도 좀 감동받네. 자, 그럼 자세히 걔가 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에게 진짜 만나려는 행동력이 보일지 한번 볼까? 와, 야 얘는 진짜 투명하다. 투명해. 내가 같은 말 반복할 것 같아서 지금 좀 곤란한데 일단 너를 어떻게 보느냐. 러버스 카드 보이지?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소중한 운명의 상대라고 여겼대. 특히 매지션 카드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가 연애할 때 상대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요소 그게 외모든 성격이든 재력이든 뭐든 다 갖춘 최고의 연인이었다고 추억하나 봐.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능력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욱 빛이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멋진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예쁘게 바라봐줄 정도로 사랑했는데 대체 무슨 일로 너에게 상처를 줬지? 궁금하다. 어쨌든 행동력에 대해 뽑은 카드를 보자면 자, 아까 나온 은둔자 카드 보이지? 처음 너랑 단절됐을 땐 얘가 완전 잠적 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잠수를 탔다던가 회피를 하듯이 헤어졌다던가 아니면 SNS를 비활성화했다던가 프사 대사를 다 내렸다던가 어쨌든 말 그대로 은둔자처럼 너의 눈에서 최대한 벗어난 거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에 대해 곱씹고 너를 향한 열정이 다시 불타면서 이렇게 저지먼트 공식적인 연락을 해올 법해. 특히 이 저지먼트 카드는 죽었던 것들을 심판하여 되살린다. 즉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회운 연락운에서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 100% 그쪽에서 연락이 온단 말이지. 갑자기 돌변한 그의 태도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다가올 그에게 너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널 위해서 조언점 카드 한 장 뽑아줄게. 나는 사실 재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너희한테 권하기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또 네가 쓰레기 같은 놈에 대한 주제인 이 영상을 보는 것도 결국 그 아이한테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니까 그치만 아까 그 아이가 너를 생각했을 때 나온 이 러버스 카드가 또 나온 걸 봐선 너도 사실 그 아이를 쳐내고 싶지만 계속 인연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 같거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너희 둘은 좀 인연이 깊을 것 같아. 아직 인연의 끈이 남아있다는 거지? 모르겠다. 그냥 여우놈한테 맡길란다. 머리 너무 많이 쓰니까 당 떨어져. 약 받아 먹어야지. 그럼 여우 부탁해. 현실에 저런 백마탄 왕자님 같은 스토리가 있을지. 그저 더 이상 그 아이를 원망하지 말고 앞날을 응원해 주거라. 네 마음속 그 아이의 좋지 않았던 모습을 떠나보내야 다시 받아들일 준비도 되지 않겠느냐.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너도 나처럼 짜증나게 만드는 놈이 있구나. 5번 카드 뽑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해서 답답한 그 자식 현재 상태 상황을 알려줄게. 내가 솔직히 직접적으로 얘 바람 폈다, 양다리 걸친다 라고 말하는 리딩이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5번 카드들은 좀 거시기 하네. 일단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리딩 먼저 하고 그 다음 저 요소들에 대해 리딩 해줄게. 자, 먼저 저런 씹쓰레기 같은 짓 안 하고 헤어진 케이스다. 그러면 얜 일단 너와 있었던 추억들을 다 비워버리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대. 특히 어디 공식적인 모임에 가서 사람들이랑 팀플, 협업, 회의 등을 하면서 정신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테야. 작업할 땐 네 생각도 안 나고 나름 작업물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라 나쁘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네. 그래서 그 일에 더더욱 박차를 가할 셈인 것 같아. 이 전차 카드도 그렇고 새 출발을 의미하는 바보 카드도 그렇고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던 일을 더 크게 벌이는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기저에는 너의 잔상이 아직 남아서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하게 남겨진 채로 살아갈 듯한 모습이 보여. 자, 일꾼 루트 리딩은 뒤에 마저 해주기로 하고, 자, 두 번째 버전 리딩은 매운맛. 일단 너랑 헤어진 게 환승이별일 가능성이 커. 걔랑 너랑 사귀는 동안에 공식적인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다, 아니면 그냥 친하고 편한 친구일 뿐이다 하는 핑계를 댔던 다른 이성과 지금 다시 만나면서 너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대. 근데 처음엔 정리하려고 만났었는데 가면 갈수록 너랑 걔 사이에서 평가질, 저울질하게 되면서 자기 혼자 싱숭생숭하게 된다 해야 하나?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 전차 카드처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막무가내로 가보자고, 인생 별거 있나,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마인드로 그 이성과 관계를 더 이어나가게 되는데, 잘하면 그 이성과 이 새 출발을 의미하는 바보 카드처럼 사귀게 될 수도 있다 하네. 근데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이성 나름대로는 자기가 환승연애의 대상이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미친 양다리 놈은 널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그 이성과 같이 있으면 더 네 생각이 나고 그렇다네. 완전 파국이구만, 파국. 드라마가 따로 없어.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주제. 그 아이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와 더 이상의 행동력은 없을까? 이 두 가지를 봐줄게. 일단 그 아이, 그 자식이라 해야겠다. 카드 보니까 더 배은망덕해. 그 자식은 너를 완전 운명의 상대라 생각했어. 거의 뭐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을 만큼. 비혼주의라 하더라도 너랑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만큼 편하고 자기랑 잘 맞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연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 죽어있던 인생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천사 같은 아이라고 해. 특히 너가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 자식의 고민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중재하고 조언해줬던 모습을 제일 기억에 남아한다 해. 그러면서도 너가 들어주는 건 잘 들어주지만 반대로 원하는 걸 제대로 말 안 해줘서 답답했다고도 하네. 뭐 그랬다고 한다. 만약 환승이별이나 바람 맞은 아이라고 한다면 이 자식은 처음엔 진짜 너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줬겠지만 후반부로 가서 점점 너에게서 압박감, 구속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부담감을 느끼면서 옥죄어오는 기분이 들었을 거라 해. 그 때문에 너한테서 벗어나고 싶다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놈년 만나면서 푸냐? 지가 뭐 동물이야? 사례분별도 제대로 못하고. 어쨌든 행동력을 보자면 그래도 다행히 연락은 안 할 것 같아. 두 케이스들 모두 너를 진짜 희귀말의 연인, 사랑이었다고 인정은 한데, 하지만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고 난 너와의 감정, 추억들 다 내려두고 떠나왔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와 버렸어 하고 등져있는 모습이야. 이 절에 들어가서 스스로 집중하고 있는 여사제 카드처럼 얜 계속 너에 대해 생각하고 기회를 엿보면서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엉덩이 딱 붙이고 있을 테야. 만약 그 기회를 잡아서 너에게 다시 다가간다 하더라도 애매모호한 태도, 행동으로 너를 싱숭생숭하게 만들 테야. 읽으면 읽을수록 성질나네. 얜 진짜 질 나쁜 게 두 개가 있으면 둘 다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도박성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야. 빡쳐. 나도 이렇게 머리 아픈데 5번 뽑은 너희들은 얼마나 더 아플까. 그런 너희를 위해서 조언점 카드 한 장 뽑아줄게. 여항제 카드? 지금은 그 자식이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울 테지만 그 자식한테 신경 쓸 시기는 곧 지나갈 거야.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질 거고
네가 만약 여자아이라면 걔 같은 똥차 말고 더 삐까번쩍한 벤츠남들이 줄 설 거라고 하네. 네가 남자아이라면 전에 만난 아이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기품 있는 여자아이가 들어올 테야. 금전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좋은 운의 흐름이 시작될 시기라고 하니까 네 주변이나 한번 잘 둘러보라고. 알겠지? 그럼 여우 요약해. 너처럼 좋은 아이를 두고 떠나가다니 정말 어리석구나. 그 아이도 그 사실을 아는지 계속 네 주변을 맴돌며 마음 쓰겠지만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이미 충분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네 삶을 누리거라. 알겠느냐?